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화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제1야당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 대정부 현안 질의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를 오늘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또 북측이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 응할 것을 요구했는데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에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북한은 구유물에 불을 질렀다고 했고 우리 정부도 시신을 태웠다고 했는데 왜 장사를 지냈다는 뜻의 화장이라는 말을 썼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시신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시신 수습을 포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큰 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피살 사건을 두고 맞서고 있는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의안 논의도 무산된 겁니다.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소상히 알리고 또 궁금한 점을 추궁하려고 해도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살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정부 질의부터 진행하는 것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한반도 종전선언 등 주요 현안들을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석 달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미리 정해둔 일정이지만 현안은 더 많아졌습니다. 연평도 피격 관련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국무부에서 아주 우리 정부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나온 이상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종전선언에 대해선 이번 방미 동안 모든 현안을 다룰 것인 만큼 당연히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10월 중 북한과의 깜짝 만남,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해선 너무 앞서 나가지 않으려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북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찾으면 나누게 될 이야기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항상 비건 부장관과 현안을 어떻게 대화 재개로 이어갈 수 있을지 논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금 어떤 대화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 어업지도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내서요.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색을 해서 시신을 찾으면 남측에 넘겨주겠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청와대가 언급한 공동조사를 사실상 미리 거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입니다. 북한은 남한이 공무원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이 지난 25일부터 수색 작전을 하며 북한의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는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이 아니라 북측이 자체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또 공무원의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도 생각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청와대가 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보도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공동조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때에도 남한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북한이 이런 입장을 내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공식 제안에 북한이 응답을 할지 아니면 밝힌 대로 자체 수색을 고수할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이승필 기자입니다.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청와대는 남북 당국 간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을 복구해 다시 가동하자고 했습니다.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을 위해서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NLL 준수 원칙이 확고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이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우리 당국은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서해 북방 한계선의 남쪽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침범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은 우리 측 수색 작업에 대해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간 실질적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NLL 대신 북측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북한이 1999년 선포한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그어져 있습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모두 북측 해역에 넣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NLL은 1953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고 북한은 1992년 기본합의서 합의 때만 해도 현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1차 연평해전 직후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NLL 일대는 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벌어지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습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선 서해 NLL을 명시하고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갈등 현안이 터질 때면 북한은 어김없이 NLL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우리 공무원의 시신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우리 군과 해경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남북 당국이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북한에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서해 해상 경비 개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99년에 지금 북한 측이 책정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LL 그러면 늘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북측의 육지로부터 12L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 범위 내에 서해 5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영해와 북측이 이야기하는 영해가 서로 겹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3년도에도 그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졌지만 해상에서는 이게 합의가 안 된 채 그 전쟁이 전쟁이 그때 정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이 문제가 갈등의 그 씨앗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 이야기는 1999년도에 만든 것은 결국 서해 5도의 주변 수역 자체가 북한의 영해에 있고 우리는 북측으로 들어가는 우리 서해 5도로 들어가는 수로 정도만 우리 영해를 인정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NLL과는 근본적으로 또 그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서해 북방 한계선 이게 NLL인데 북한 측에서도 한때는 뭐 NLL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동안 뭐 북측이 실효적으로는 NLL 인정해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에 만든 NLL은 북측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함정이나 항공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미군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협의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보면은 NLL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시는 안 했지만 서로 그것을 묵인하고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갔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현재까지도 NLL은 서로 그 비공식적으로는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북측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공동조사랄지 또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돼야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북측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강한 또 그 반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측에서는 NLL 밑쪽이 아래쪽이 우리의 영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합법적인 그게 지금 사실상의 영해이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군과 해경이 독자적으로 일단 네네. 시신 수색 작업은 계속할 것이고 네네. 또 북한 쪽에는 계속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남북이 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어떤 수역 중심으로 그 수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NLL 이남 수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구역들을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측도 지금 수색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측도 NLL 이북 수역에서 아마 수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북측 해안가로 시신이 혹시라도 떠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언급을 이미 했고요. 그렇게 보면 현 상황에서는 남북이 지금 시점에서 공동으로 수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수역을 정확하게 좀 상호간에 인정 또는 이해한 상태에서의 수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거듭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네네. 북한이 공동조사 일정 부분이라도 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북한의 태도로 보면 공동조사에 대한 북한의 그 입장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마 군사 분야에 있어서 통신선을 그 재개통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었는데 이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색 과정이랄지 또 앞으로의 군사적으로 NLL이나 또는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우발적 또 돌발적 사태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군사 분야의 통신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의 통신선의 그 재개는 북측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공동조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수색 과정에서 남북의 협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남북 최고 지도자 간에 다시 한번 서신 교환이랄지 또는 한 라인을 통해서 남북 최고 지도자가 좀 결심을 좀 했으면 하는 그걸 통해서 공동조사의 좀 필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지금 입장차가 몇 개의 분야에 걸쳐서 좀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 통제문에서도 남북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신뢰와 존중의 얘기를 또 꺼내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우리 측과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보면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서신 교환도 있었고요. 또 북측의 이번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그 남북 관계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 지금의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건 명확한 것 같고요.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안이 며칠 후에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 북한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남북 관계 또 내부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코로나19와 수해 태풍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역량이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이 문제로 북한이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부담이 북한에게는 결코 지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판단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북한도 지금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쪽보다는 좀 더 그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황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쪽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일단 뭐 막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네네. 제1야당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네네.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피살됐는데 네네. 그냥 뭐 단순히 뭐 미안하다 한 두 차례 표현 쓰고 네네. 사과를 한 것으로 그냥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는 되겠느냐. 네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보다 명확한 네네. 대응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는 의견들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요. 북측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북측에서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북측의 입장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책임자 처벌 관련된 부분은 북측에서는 지금 정장 수준에서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고속정의 정장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해군 개선상에서의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감청이랄지 이걸 통해서 좀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북한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측의 그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북측의 적절한 책임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피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네네. 국정원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사이에는 네네. 한 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네. 우리 공무원이 한 6시간가량 네네. 북한군에 잡혀서 피살되기 전에 그 네네.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비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그 시간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당국이 북측에 통보를 하면서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북측에서도 보면 통전부 라인과 해군을 포함한 총참모부 라인이 네. 그 의사소통이랄지 또는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측의 정보 소통을 보면은 그 행적으로는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북측의 대체적인 명령체계나 정보 소통이기 때문에 이쪽 통일전선부랄지 이쪽과는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첩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인데 첩보가 정보가 되는 데까지는 몇 가지의 어떤 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몇 번에 걸쳐서 크로스 체킹도 필요하고요. 또 역정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정보화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이 늦장 대응을 했다거나 이렇게 볼 그런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티븐 네네.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만날 예정이고요. 네네.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까요? 언급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팩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아마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도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만 한반도 정세의 안정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적 입장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쪽도 아마 이번 피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 앞으로의 변화의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에서의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